미안해. 하지만 너보다 그녀가 더 나아. 그의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왔다. 마치 내 존재가 부정당한 듯한 그 순간에. 나는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던 35살의 여자였다. 이름은 김지은. 남편 민준과 결혼한 지 8년. 우리는 IT 회사에서 만났다. 그는 개발자, 나는 마케터. 결혼 후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정을 돌봤다. 민주는 승진을 거듭하며 우리 생활을 책임졌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배신이었다. 내 친구 수연,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그녀가 민준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민준의 핸드폰 메시지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날 이상한 예감에 열어보았고 호텔 주소가 적힌 메시지를 발견했다. 호텔방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다. 문을 열자마자 민준의 눈이 커졌다. 수연은 시트를 끌어당기며 고개를 숙였다. 지은아, 이건 민준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방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니,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빈 가슴이 느껴졌다. 왜 나일까? 내가 부족했나? 수연은 항상 나보다 예쁘고 활기차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배신의 이유가 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실수였어. 한 번뿐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컴퓨터를 뒤져 더 많은 증거를 찾았다. 메시지, 사진, 심지어 여행 기록까지. 1년 넘게 지속된 관계였다. 수연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나를 지루한 아내라고 불렀다. 지은이는 이해할 거야. 그녀는 강하니까. 수연의 메시지였다. 강하다고. 그건 착각이다. 나는 그저 참아온 거였다. 다음 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을 이어갔다. 민준에게 괜찮아, 잊자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불타고 있었지만 표면은 차분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즉시 이혼 소송을 걸면 그들은 자유로워질 테고 나는 패배자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녀는 여전히 낙인이 찍힌다. 특히 아이가 없는 우리처럼. 나는 직장을 잃었고 민준의 수입에 의존했다. 이혼하면 나는 빈손으로 나갈 터였다. 그래서 참았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며 그의 눈을 관찰했다. 죄책감이 보일까? 아니, 그는 안도하는 듯했다. 수연은 연락을 해왔다. 미안해, 지은아. 우정이 깨지지 않게 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잊자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수연은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 민준의 상사 딸이었다. 그게 불륜의 시작이었을까? 나는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화려한 생활, 명품 가방, 해외여행. 그 뒤에 숨겨진 건 비디였다. 그녀의 카드 명세서를 해킹은 아니지만 공공정보로 추측할 수 있었다. 참는 건 고통이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다. 자살 충동이 들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끝날 텐데. 하지만 그럴수록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그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민준의 출퇴근 시간, 수연의 만남 장소. 관찰이 내 유일한 무기였다.
한 달 후, 민준이 다시 수연을 만난 걸 알았다. 집에 숨긴 카메라가 증거였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며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이젠 화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시작됐다. 나는 변호사를 찾지 않았다. 대신 민준의 회사 내부 정보를 모았다. 그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뇌물을 받은 증거. 수연의 아버지가 그걸 덮어준 듯 했다. 나는 기다렸다. 기회를. 그리고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했다. 개발팀장 민준, 뇌물수수 증거 첨부 파일은 그의 이메일 사본. 민준은 조사받기 시작했다. 그는 집에서 불안해했다. 누군가 날 노려 나는 위로했다. 괜찮을 거야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쾌감 뒤에 공허가 왔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됐나? 민준의 조사가 시작된 후 그는 매일 늦게 귀가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 그의 좋아하는 음식. 하지만 이제 그건 독이었다. 매운맛 뒤에 숨긴 내 분노. 수연은 연락이 줄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서 불안한 포스팅이 보였다. 힘든 날들, 하지만 이겨낼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컴퓨터에 키로거를 설치했다. 불법이지만 상관없었다. 그의 비밀번호, 은행 기록, 심지어 수연과의 채팅까지. 그들은 여전히 만났다. 호텔 대신 카페에서. 조심하자, 지은이가 의심할지도. 민준의 메시지.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의심. 이미 알고 있어? 참는 과정이 나를 변화시켰다. 처음엔 울음이 나왔지만 이제는 무감각.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다. 눈가주름, 차가운 미소. 친구들은 걱정했다. 지은아, 요즘 안 좋아 보이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바빠서 그래. 사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변하고 있었다. 임랭 콩큐도옥 AI, 이제 알았다. 침묵은 그들을 보호할 뿐. 두 번째 움직임은 수연을 향했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 임원. 나는 익명 블로그를 만들었다. IT 업계 비리 폭로. 거기서 수연의 아버지가 민준의 뇌물을 덮은 증거를 올렸다. 물론 가짜 이름으로. 블로그는 빠르게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수연의 아버지는 압박을 받았다. 그는 민준을 해고했다. 내 탓이야. 민준이 집에서 소리쳤다. 민준은 실직했다. 우리 가게는 흔들렸다. 그는 술에 취해 나에게 화풀이 했다. 너 때문에 이런 거 같아. 나는 조용히 들었다. 속으로는 만족했다. 하지만 그 만족은 독이었다. 밤에 악몽을 꿨다. 내가 민준을 죽이는 꿈 깨어나면 떨렸다. 이게 나인가? 도덕은 어디 갔나? 수연은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지은아, 민준 일 때문에 미안해.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관찰했다. 그녀의 떨리는 손, 피곤한 얼굴. 내 아버지 탓 아니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누군가 제보했대. 나는 미소 지었다. 누구일까?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해고가 아니다. 그들의 관계를 파괴해야 한다. 민준에게 수연의 다른 남자 증거를 보냈다. 가짜지만 설득력 있게.
포토샵 사진, 메시지 캡처. 민주는 믿었다. 그는 수연에게 전화했다. 너 이 새끼야.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수연은 부정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갔다. 나는 기다렸다. 관찰했다. 이게 트라 서즈데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수록 어두워졌다. 친구를 잃었고 가족과 멀어졌다. 민준의 어머니가 전화왔다. 지은아, 민준 좀 도와줘. 나는 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거부했다. 세 번째 단계. 민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 그의 이력서에 숨긴 악성 코드. 아니, 더 교묘하게. 이전 회사 동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민준, 뇌물로 해고됐대. 온라인 포럼에서. 그는 면접에서 떨어졌다. 매번. 나는 피곤했다. 매일 기록하는 일기, 이제는 증오로 가득.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내가 무너진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참아야 한다는 압박. 하지만 이제 나는 그걸 이용했다. 법 대신 여론을. 민준의 실직이 3개월째 이어지자 그는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TV를 봤다. 일자리 구할 게 이 말뿐이었다. 나는 프리랜서 일을 늘렸다. 피곤했지만 그게 내 알리바이였다. 수연은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아버지의 비리 때문에.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의 SNS 포스팅. 나는 그녀를 만났다. 우연처럼. 거리에서. 수연아, 오랜만. 그녀는 놀랐다. 지은아, 잘 지내.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그녀의 이야기. 민준과 헤어졌어. 미안해.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들은 여전히 연락했다. 숨겨진 앱으로. 대화 중 나는 슬쩍 물었다. 내 아버지 일, 누가 제보한 걸까?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저기 만나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적은 바로 나야? 내 심리는 점점 뒤틀렸다. 처음엔 복수로 위안받았지만 이제는 중독. 밤에 잠 못 이루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민준에게 빚을 지게 했다. 그의 이름으로 대출 신청. 아이디 도용. 불법이지만 그는 기지 못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상환하세요. 그는 패닉했다. 누가 내 이름으로? 민준이 소리쳤다. 나는 위로했다. 해킹당한 것 같아. 하지만 그 빚은 수연의 계좌로 연결됐다. 가짜 증거로. 이제 그들은 서로 의심했다. 민준은 수연을 탓했다. 너 짓이야. 전화 싸움. 수연의 아버지가 개입했다. 그는 민준을 고소했다. 명예훼손. 하지만 그건 내 계획. 증거를 조작해 민준이 수연 아버지의 비리를 더 퍼뜨린 듯하게. 법정 싸움 시작. 나는 방관자처럼 지켰다.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 이게 옳라. 민준의 눈빛, 절망. 수연의 울음소리, 전화로 들었다. 나는 동정심을 느꼈다. 순간. 하지만 바로 억눌렀다.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했다. 너보다 그녀가 더 나아. 그 말이 반복됐다. 네 번째 움직임. 수연의 새로운 직장을 방해. 그녀의 이력의 거짓 소문. 불륜으로 이전 회사 퇴사. HR 커뮤니티에. 그녀는 취업이 안 됐다.
빚이 쌓였다. 나는 일기를 읽으며 자신을 설득했다. 살아야 해. 그들이 무너져야 내가 선다. 하지만 미러에서 본 내 얼굴, 피곤하고 차갑다. 친구 하나 남지 않았다. 가족은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가정사는 숨긴다. 민준과 수연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그들은 서로 고소했다. 스토킹, 협박, 법원에서 만났다. 나는 멀리서 지켰다. 재판 기록을 해킹처럼 접근. 공공정보로. 내 가격. 불면증, 우울. 의사에게 갔다. 스트레스예요. 약을 먹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삶이 파괴되는 걸 보는 게 유일한 기쁨. 재판이 시작되자 민주는 나에게 매달렸다. 지은아, 도와줘. 그의 눈은 절박했다.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라고 했다. 하지만 뒤에서 증언을 조작. 익명 증인으로. 민준의 뇌물 증거 봤어요. 수연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녀의 아버지 돈으로. 하지만 그 돈도 줄었다.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내 제보 때문. 언론이 달라붙었다. IT 기업 비리 스캔들. 나는 뉴스를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그 만족 뒤에 공포. 내가 괴물이 됐나? 밤의 꿈에서 그들을 죽였다. 깨어나 땀에 젖었다. 도두. 멈출까? 하지만 노. 임랭 나 죽음. 5번째 단계. 그들의 사회적 고립. 민준의 친구들에게 메시지. 민준, 불륜과 비리로 망했대. 수연의 지인들에게도. 그들은 고립됐다. 파티 초대 안 받고 연락 끊김. 민준은 알코올 중독이 됐다. 병원에 갔다. 나는 간호했다. 하지만 그건 연기. 속으로는 그의 고통을 즐겼다. 텐넨. 나도 알아. 수연은 우울증. 병원 기록을 봤다. 공공 데이터로.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분명인가 봐라고 했다. 내 내적 마우선. 복수로 자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더 갇혔다. 매일 관찰, 계획. 정상 생활 불가. 직장도 포기했다. 돈이 떨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음. 6번째. 최종 타격. 민준의 자살 시도. 그는 약을 먹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미안해, 지은아. 그의 말, 나는 울었다. 진짜 눈물. 하지만 그 뒤, 수연에게 보낸 메시지. 민준이 내 탓에 죽을 뻔했어. 그녀는 붕괴. 이제 그들은 파괴됐다. 하지만 나도. 인생이 텅 빔. 민준의 자살 시도 후, 그는 회복됐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짐. 모든 게 끝났어. 그는 집을 나갔다. 부모 집으로. 나는 혼자 남음. 수연은 해외로 도망쳤다. 캐나다로. 하지만 내 마지막 움직임. 그녀의 비자의 문제 제기. 가짜 제보로. 그녀는 돌아왔다. 공항에서 체포. 빚 때문.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앉아 있었다. 창밖 서울 야경. 아름답지만 차갑다. 내 손, 떨림. 이게 생로이. 심리 변화. 처음 추덩, 김넌. 이제 텐넨. 애넘기어 파이트라.
친구 없음, 가족 멀음. 나 자신 이름. 민준 어머니 전화. 지은아, 이혼해, 나는 동의. 하지만 재산 분할. 내 목 챙김. 복수 덕. 수연 아버지 파산. 회사 매각. 뉴스 헤드라인. 나는 새 직장 찾음. 하지만 밤의 불안. 누군가 날 노림. 패러노이어. 마지막 계획. 그들에게 편지. 너희가 한 대로 돌려줬어. 하지만 보내지 않음. 왜? 도두. 대신 일기 불태움. 증거 소각. 이제 끝. 하지만 마음속 불꽃 남음. 복수는 끝나지 않음.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 조용함. 민주는 재활 중, 수연은 빚 갚기 위해 알바. 나는 그들의 소식을 가끔 봄 SNS 스토킹. 그들은 불행. 만족. 아니, 공허. 내 변화. 인생 재건. 하지만 스카어 남음. 사람 믿지 않음. 데이트. 노. 어느 날 거울에서 본 내 눈 차갑지만 살아있음.